지금 용산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곳은 한강대로 주변이고, 그 주변으로 아무리 퍼시픽이나 LS 산전, 그리고 하이브 들어있고 LG텔레콤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발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강대로가 용산의 중심이 될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많지 않다. 그리고 한강로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용리단길이라고 하나요? 용리단길은 거기도 이미 뭐 평당 2억 이상 호가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거기는 약간 재개발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제 뭐 상가나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꼬마 빌딩 같은 개념의 투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할 때 미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야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용산에 대한 지금 밑그림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발표된 내용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용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발표했었던 얘기는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세계 5위권 안에,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은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었거든요. 물론 용산의 개발 축은 국제업무지구와 민족공원 두 개의 축이 있겠지만, 서울의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발 사업은 국제업무지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가 서울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만 서울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5대 도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공원만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면 삶의 질이라든지 뭐 주거 쾌적성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도심의 경쟁력은 사실 기업들이 들어와야 도심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의 그런 개발 계획이 성공되어야 되고, 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개발이 퍼져가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용적률 1700%까지 해서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1300%, 1000% 이런 식으로 조금 중심으로부터 퍼져가면서 높은 건물보다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이 전자상가를 지나서 원효로 2가까지 연결되어지고, 원효로 2가 넘어서는 문대지구까지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도시 개발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중심지부터 개발의 연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심지가 딱 높은 건물이 있으면 갑자기 들쭉날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도시임이 개발이 되는데, 용산은 이미 그런 모습들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낮은 상가는 대한민국의 유통의 중심지였죠. 전자제품과 핸드폰의 유통의 중심지였지만, 기존의 그런 경쟁력으로는 산업이 발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실이 많은 그런, 나도 예전에 여기 와서 컴퓨터 조립한다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싸게 산다고 뭐 부품집 막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견적받고 컴퓨터 조립해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빠졌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면 굉장히 싸게 핸드폰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았었죠. 용산 전자상가가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단통법이라는 법이 생겼잖아요. 단통법이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동일하게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규제가 생겼죠.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AI하고 뭐 하이테크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업무 시설을 바꾼다라고 해서 용적률을 거의 1000%까지 준다라고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당연히 투자자들이 모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런 낮은 상가나 일반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 2억 5천 굉장히 비싸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현재는 뭐 시세 물론 호가겠지만 물건이 뭐 평당 3억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등록돼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그만큼 전자상가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선점하려고 들어오시잖아요. 선점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벌써 평당 3억까지 호가하지 않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과거에 여기 주말에 오면 여기에 램이나 하드 같은 거 싸게 사거나 중고 거래들, 중고 부품들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서 이제 벼룩시장처럼 열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빠졌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쇠퇴한 지 이런 지 굉장히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데도 여기가 개발된다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평당 3억의 매물들이 등록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 당연히 그 시세가 그 거래된 그 가격이 시세가 될 것이다. 우리가 2억, 2억 5천만 하더라도 미쳤다. 정말 이 가격에 누가 이런 금액을 사? 라고 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2억 5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고 3억짜리가 또 나오면 사실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쫄리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 용산에서, 용산의 전자상가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좀 명맥을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고? 예. 가격 경쟁력이 온라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면 다 임대문이 좀 붙어 있잖아. 예전에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여기서 막 견적서 쓰고 있고 나도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만 싸게 살려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돌아다녔던 지역인데 지금은 정말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 기능을 쇠퇴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과거 여기 사람이 그렇게 몰릴 때는 여기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했었겠어? 근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우스운 거는 선인상가는 소유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재건축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 소유자가 한 1,300에서 1,400 이 정도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주변에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불과 얼마야 진짜. 정말 몇 달 안 됐어. 국제금지구 개발 발표 나면서 여기 이런 것들이 월세 받으면 60 정도 받나? 60 정도 50, 60 정도 되고 지분이 뭐 4평? 3평? 그런데 뭐 지분 평당 지분 얼마야? 지분 2평, 2.5평이 5억, 5억 5천 이렇게 나오고 거래가 되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나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금액들이 거래가 되니까 나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선인상가는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